자, 오늘은 1회 2단원 노새 두 마리라는 소설을 나갈 겁니다. 자, 우리 1단원은 문학작품을 보면서 우리 심리적인 체험을 해보고 이것을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활동을 해보는 게 1회 1이었고 1회 2 노새 두 마리는 지금과 다른 과거의 작품인데 문학작품 안에는 당시 시대 현실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학작품 안에 나타나 있는 시대 현실을 바탕으로 당시 시대상이 어떠했을지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당시 이 작품이 지녔을 가치는 무엇인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때와 달리 오늘날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게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노새 두 마리.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현실의 삶을 반영하는 문학작품이라고 했어. 아무래도 작가가 작품을 쓰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 삶과 동떨어져서 나올 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문학작품 안에는 작가가 살고 있는 그 당시 세계를 바탕으로 해요. 근데 그래서 당시 살고 있을 때는 다양한 사회상이 동시에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 중에 작가는 나 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겠어 라고 느끼겠지.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그럼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세계는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반영은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현실 그 자체는 아니에요. 작가가 어떤 문제의식이나 전하려는 생각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보다 문학작품을 읽었을 때 당시 현실을 더 잘 드러내주기도 해. 왜냐하면 너무 동시에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지금 환경 문제도 있죠. 아니면 외국은 전쟁도 하고 있죠. 또 빈부격차 문제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재구성해서 그걸 보여줄 거야. 그러면 독자는 여기서 시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작품에 나타나 있는 현실은 어떻다? 바로 작가가 상상해서 만든 허구적인 세계. 작가가 보고 느낀 당시 시대와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작가가 재구성해낸 세계입니다. 작가가 자기가 어떤 문제의식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현실을 재구성해서 만들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대나 사회상이 더 잘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읽었을 때 더 강하게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화도 그런 작품 굉장히 많았죠.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화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우리 오늘 볼 작품은 오늘날 작품이 아니고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70년대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한 50년 전이네. 그러면 과거의 삶이죠. 50년 전. 자, 그러면 작가는 그때 당시 현실을 작품에 반영할 거고요. 독자는 그때 당시 독자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겠지. 하지만 오늘날의 독자는 작품 속의 과거의 삶, 이때는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과 비교할 거라고 했어요.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해 볼 거야. 그래서 오늘날과 다른 점을 찾을 거예요. 또 작품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주체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봤을 때 이 시대가 다르지만 여기서 이 작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건지 혹은 이 작품을 어떤 사람이 읽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오늘날 내 삶에 비춰서 자신의 삶에 비춰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또 당시 사람들이 중요시한 가치들이 있겠지.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 자 바로 보편적 가치를 찾아볼 수도 있고 현대인의 관점에서 자 오늘날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도 찾아볼 겁니다. 이거 두 개 찾는 게
이번 단원에서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시대상 어떻게 알아요? 바로 작품을 읽다 보면 시대상을 보여주는 배경이나 소재들이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어휘, 그 단어 안에서도 시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인물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봐도 오늘날과 다른 모습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 안에서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당대에만 있고 오늘날에는 없는 것. 요것도 시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제 작품을 읽을 때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소재, 오늘날 사라진 소재, 시대를 알려주는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메모하면서 찾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자, 작품 속 현실을, 내용을 현재상과 관련 지어서 이해해보라 그랬어. 자, 작품과 과거, 오늘날을 비교해보자. 같은 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들도 많겠지. 또 작품 속 인물이라면 그때 당시 인물은 이렇게 행동했지만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세계. 자, 이 세계가 창작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파악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작품 속 세계와 창작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해서, 자,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날을, 우리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옛것을 바탕으로 오늘날을 아는 것. 오늘날의 삶을 다시 성찰할 수도 있고, 또 이 안에 소설이니까 삶의 진실된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 자, 여기 두 번째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자아 성찰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성찰하면서 뭐 할 수 있게? 올바른 가치관도 지니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너무 쉬우니까 앞에 본문 살짝만 나가고 앞에서부터 문제 풀게요. 이따가 함께 한 번에 풀게. 자, 한번 본문으로 가봅시다. 노새 두 마리. 자, 지금 제목이 노새 두 마리인데 이 노새 두 마리도 어떤 의미인지, 자, 제목의 의미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바로 어떻게 노새가 두 마리가 있는지 볼 거고요.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가달락부터 보시면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하고 시작하고 있어. 자, 가파른 골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설에서 발단이 하는 역할은 배경 소개를 해주면서 인물도 소개해 줄 거고 사건의 실마리도 나타내 줄 건데, 시작이 배경 어디부터? 골목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골목은 어떤 골목이야? 굉장히 가파른 골목이야. 근데 이 골목에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가, 뒤에 문장 좀 더 읽어볼까?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세게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마차를 어디서? 가파른 골목길을 몰아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는 곳. 바로 이 가파른 골목은 아버지가 일을 하는 공간, 아버지의 삶의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가파른 골목길 매일 오르내리는 게 쉽겠니 어렵겠니? 당연히 어려우니까 아빠가 올라가기 전부터 막 세게 몰아서 올라가겠지? 바로 이 가파른 골목은 인물의 처지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자, 가파른 골목은 일단, 자, 아버지의 삶의 터전이고요. 아버지의 일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의 삶이 어떻다?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고달픈 삶이다. 혹은 자,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인물의 처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배경. 그리고 또 배경은 어떤 역할도 한다고 그랬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거나 혹은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거나 혹은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할 거예요. 자, 아버지는 가파른 골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지금 마차가 뭐예요? 말이 끄는 수레가 마차지. 자, 그러면 오늘날에 마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게 몇 년 전에만 해도 뭐 마차 같은 뭐 관광 상품으로 인기도 있었었는데 이것조차도 동물학대다. 그래서 아예 다 없어졌어. 그래서 마차 시대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우리 시대적 배경 보여주는 거는 네모해 볼게요. 자, 그러나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저러는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되게 어려운 일이야. 자,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심줄을 잔뜩 돋우며 이랴 하면서 노새의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곱빗줄로 3번, 4번 후려쳤다. 노새는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바득바득 바둥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듯 했으나 그쯤 되면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리기는 할 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에도 차이는 있었다. 적게 실었을 때는 그깟것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때는 드물고 대비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다. 자, 아버지는 뭐한다? 마차에 연탄을 싣고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오늘날도 연탄을 떼는 집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이때는 대부분의 많은 도시의 집들은 다 연탄을 떼고 외곽 아주 뭐 못 사는 동네 아주 그냥 뭐 시골 이런 데선 그냥 장작을 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200장이나 300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에 안 차는 눈치였으며 100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버지도 아예 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중심인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발단이기 때문에 자, 지금 배경은 가파른 골목길이 있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마차나 연탄, 특히 노새마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옛날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더 보면 70년대라는 걸 보여주는 소재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버지는 뭐한다? 이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노새마차를 이용해서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한다. 바로 중심인물은 아버지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고 아버지 중심인물 자, 나달락 가면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자, 우리라고 나왔으니까 몇 인칭이에요? 1인칭입니다. 1인칭. 자, 우리 동네는 자, 바로 나가 지금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는 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서술을 하고 있고요. 자, 1인칭이고요. 여기서 그럼 주인공, 중심인물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어요. 옆에다가 써볼까? 1인칭 관찰자. 자, 나가 나오는데 우리 나가 누구냐면 어린아이야. 바로 어린아이가 고된 노동을 하는 아버지의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서술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단한 삶이 독자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자,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의 변두리 어느 동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동네는 변두리다.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자, 그러면 변두리는 어떤 곳이야?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변두리야. 그럼 우리 아버지도 어때? 고된 노동을 하며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변두리는 뭐다? 바로 70년대 서울이 이제 도시화를 막 진행 중인데 여기서 발전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변두리다. 자, 그래서 변두리는 뭐다? 자, 발전해서 소외된 지역이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모두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2-3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자, 그래서 구멍가게밖에 없어, 이 동네는. 그리고
자, 새끼줄에다가 연탄을 메고 다니네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새끼줄 구경도 제대로 못 해봤겠지?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 둘 문화주택이 자 문화주택 네모해야겠지.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다. 자 우리 지금 2, 3년 전부터 집터가 다져지고 문화주택이 들어선다. 바로 뭐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1970년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금을 긋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자 바로 이 골목을 경계로 해서 아까 그 가파른 골목을 경계로 해서 어떻게 금을 긋듯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어때? 바로 여기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과 문화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단절이 되어 있어요. 자, 골목 하나를 경계로 금을 긋듯 바로 어떻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죠? 자, 지금 문화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니? 시대 변화에 같이 발맞춰서 나아가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야. 근데 지금 변두리에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 어때요?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야. 바로 가난하고 얘네들은 잘 살아. 그럼 잘 사는 애들이 가난한 애들이랑 어울려? 안 어울리고 단절되어 있다.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자,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헌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자, 헌 동네 우리 동네 그냥 먼 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의 말이야. 자, 슬래브 집도 문화주택이랑 같은 겁니다. 자,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자, 우리 동네는 판잣집이고요.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 새로 생긴 부락 마을처럼 보였다. 자, 그럼 서울에 계속해서 마을들이 만들어지고 있네. 자, 계속해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 여기 정리된 거 한번 볼게요. 핵심 1. 자, 우리 지금 발단이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 자, 서울의 어느 변두리 동네를 배경으로 하고요. 특히 가파른 골목을 아버지가 일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변두리 동네는 뭐다? 바로 아까도 봤지만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때? 발전해서 소외된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 구멍가게 아직 손목 변화한 건 나오지 않았고요. 자, 골목. 자, 골목 하나를 금을 긋듯이 나누어져 있었다. 바로 경제 수준과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자,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다.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2, 30장씩만 사가는 터이어서 아버지의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2, 3km나 떨어진 딴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동네에 새 집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렇게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집 어떤 집? 잘 사는 집들. 자, 그런 집에서는 연탄을 한번 들여놓았다 하면 몇 달씩 떼니까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마차를 몰기는 했지만 그전보다 자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자, 새 동네가 생기니까 어땠다? 자, 바로 먼 동네까지 배달을 가지 않아도 됐다는 거 역시 노새마차도 표시해 주시고 자, 새 동네. 자, 우리가 그전부터 살던 동네를 구동네, 문화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선 동네를 새 동네라고 불렀다.
생기면서 은근히 좋아한 것은 비단 단지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쳤다. 자, 뭘 기대해? 장사가 좀 되겠지? 돈 좀 벌 수 있겠지? 라는 기대. 그 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가난하니까 물건 잘 안 사요. 2홉짜리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는데, 싸구려 독한 술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체 노동자들, 그러니까 몸이 고단하니까, 드라마 보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에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소주 막 때려 먹고 자잖아. 힘드니까. 그치? 바로 그런 가난한 동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자,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타니, 미린다니 하는 음료수 병들이며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반반인데 환타, 미린다도 시대적 배경으로 보기 도해. 얘는 세모야. 반반. 세모. 반반. 자,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이때 당시 나오는 미국의 퍼머스트사와 같이 제휴해서 만든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환타, 미린다는 왜 세모냐? 환타, 미린다는 오늘날에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 시대적 배경으로 안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간혹 시대적 배경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 완전히 틀린 애들이 있으면 걔를 골라야 돼. 왜냐면 환타와 미린다는 70년대쯤에 새로 나온 음료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 이제 소주병 사이에 그때 새로 나온 음료수들을 넣어놨다라는 거야. 이제 막 이거 새로 나와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새로 나온 음료수 그리고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갖다 놨다라고 본다면 시대적 배경으로 볼 수 있어서 간혹 보기도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알겠지? 자, 100%는 아닌데 문제 풀다가 이거 말고 더 아닌 애가 있어. 환타 미린다 말고 더 이상한 애가 있어. 그럼 걔를 골라야 돼. 얘는 간혹 문제의 시대적 배경으로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 상자도 끼게 되었다. 자, 우리 귤이 더 비싸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과는 잘 안 상하고요. 귤은 금방 상해요. 장사가 안 되는 집에선 귤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 겨울에 집에 귤 박스로 산 적 있죠? 어때? 금방 썩는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사자마자 뒤집어 보면 안에 막 썩은 애들이 나오거든? 사과는 잘 안 상해요. 쪼글쪼글해질 망정 상하지 않거든. 장사가 안 되니까 사과 정도는 들여놓지만 과일 중에 귤은 없었는데 이제 장사가 좀 되려니 라는 기대로 귤도 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신문 배달부들이 조석으로 자, 우리 동네 분위기가 계속 바뀌죠. 아침 저녁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전에는 얼씬도 않던 슈샤인보이가 자, 구두 닦기 소년 슈가 신발, 샤이니 반짝반짝. 옛날에는 구두 닦기들이 좀 있었어요. 요즘은 없죠. 자, 새벽이면 구두 닦으 하면서 외치고 다녔다. 전에는 저 아래 큰 한길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하는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 왜 자꾸 깨지죠?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자, 누가? 구동네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동네 사람들은 어떻다? 자,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 바로 구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자,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진 않았다. 그러니까 구동네, 새동네 생겨서 좋다 이런 얘기는 안 해. 왜? 자존심 있잖아,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새동네 생겨서 좋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자, 아버지도 배달 일이 늘어나서 속으로는 새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식구들 앞에서조차 다음 페이지 맞대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다? 약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다.
혹은 자존심이 강하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동네가 안에 새 동네가 생기면서부터 자, 우리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정리 핵심만 한번 볼게요. 자, 구동네와 새동네의 차이. 자, 구동네는 판잣집에 살고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연탄도 많은 집 들여놓지 못합니다. 새동네는요, 문화주택 2층 슬래브 집에 살고요. 좀 잘 살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연탄을 많이씩 들여놓을 수 있고요. 하지만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구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 새 동네가 생기면서 구동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구멍가게 주인들도 뭔가 장사가 잘 되려니 하고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들여놨고 아침마다 우유 배달부 그리고 아침 저녁 조석은 아침조 저녁서 아침 저녁으로 신문 배달부가 들어오고 새벽에 구두 닦기가 들어오고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퍼가는 등 우리 동네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어볼까? 우리 아까 앞에 건너뛴 부분부터 4번까지만 풀게요. 자, 그래서 우리 노새가 사람들에게 또 다르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자, 새 동네가 생기면서 우리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다. 자,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그럼 보시면 자, 근데요, 그런 가운데, 자,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아니, 그것은 새 동네 쪽에서 더욱 그랬다. 자, 바로 노새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대조되는데, 왜? 우리 이때는 도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길이 더 넓어지고 자동차가 엄청 다니고 막 그런 아파트나 이런 집들이 들어서는 때야. 노새는 시대에 뒤처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새 동네 사람들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동네는 뒤처진 존재, 마치 노새처럼. 그러니까 뒤처진 사람들에게 노새는 그냥 별것 아닌 익숙한 대상이고 새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 우와, 아직도 노새가 있네? 너무 신기한 거. 자, 그래서 자, 원래 우리 동네에서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자기들은 아이들의 신누런 똥이 든 요강 따위를 예사롭게 수채구멍 같은 데 버리면서도 어쩌다 우리 노새가 짐을 부리는, 자, 부리는 건 내려놓는 골목 한쪽에서 오줌을 찍 갈기면 왜 하필이면 여기서 싸? 아이고, 저 지린네.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도 갖고 다닐 일이지. 이게 뭐야? 동네가 뭐 공동변소인가? 라고 얘기하고요. 어쩌고 하면서 아낙네들은 코를 찡 풀어 노새 앞에다 팽개쳤다. 근데 얘가 뭐라 그래? 말과 노새의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에 아무데서나 가래침을 퇴퇴 뱉는 주제에 우리 노새를 보고 눈을 찢어지게 흘겼다. 자, 얘는 왜 이렇게 표현할까? 바로 노새에게 정이 들었고 노새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자, 이 부분에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노새에 대한 애정입니다. 나의 노새에 대한 자, 난 노새를 사랑해요. 자, 그러나 새 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 자, 새 동네 사람들은 달라. 여간에서는 말을 잘 않는 아주머니들도 우리 노새를 보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자, 어떻게 봐? 신기하다. 어머, 귀엽다. 이렇게 보는 거야. 걔 중에는 아이,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노새인데 하기도 하고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어요. 자, 지금 봐봐. 오랜만에 본다. 지금도 노새가 있었네 라고 하고 있죠. 바로 노새는 뭐다? 시대 흐름에 뒤처진 존재다. 그래서 노새, 시대 흐름에 뒤처진 존재.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은 거예요. 자, 아니 이게 노새 아니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네 하기도 하고
어머, 이게 망아지는 아니고 네? 노새라고요? 아, 노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모가지에 매달린 방울을 한번 만져보려다가 노새가 고개를 젓는 바람에 찔끔 놀라기도 했다.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 근처에 길을 가던 사람들도 우리 노새를 힐끗 쳐다본 순간 분명히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다시 한번 거들떠보곤 했다. 대야를 옆에 끼고 볼이 빨갛게 익은 채 목욕 갔다 오던 아주머니도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자 이때는 목욕탕 갈 때 대야를 가지고 다녔나 봐요. 자 그래서 자기 그 목욕 용품을 대야 안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던 당시 시대상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려고 막 대문을 나서던 네 분도 우리 노새가 짤랑짤랑 지나가면 그것 참 귀엽네 요런 표정으로 한동안 지켜보고 파 한 단 사가지고 젠걸음으로 쫄쫄거리고 가던 식모 아가씨도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자, 그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지저분해, 왜 저래 하고 굉장히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새 동네 사람들은 귀여워하고 신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 동네 아이들이었다. 자, 얘네들 아예 노새를 본 적도 없는 거야. 노새만 지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공차기나 배드민턴을 멈추고 자, 지금 얘네들은 공차기나 배드민턴을 해요. 자, 그 동네 아이들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싸움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놀거든? 자, 공차기나 배드민턴 하려면 뭐 있어야 돼? 공이 있든지 배드민턴 라켓이나 걔가 있어야 되겠지. 그 배드민턴 뭐라 그러지? 공. 셔틀콕. 그래.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건 뭐야?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놀이. 자, 그래서 놀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바로 그 동네 아이들과 대조돼요. 자, 돈이 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놀이들이야. 또 애들 하는 짓도 달라. 대조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멈추고 한동안 노새를 따라와요. 야, 노새다. 한 아이가 외치면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외쳤다. 그래, 노새구나. 야, 이게 노새구나. 그래, 임마, 넌 몰랐니? 듣긴 했는데 보기는 처음이야. 자, 이렇게 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정도야. 야, 귀한번 대빵 크다. 힘도 세니? 그럼 저것 봐. 저렇게 연탄을 많이 싣고 가지 않니? 자, 아이들이 신기하고 있죠? 자, 아이들이 이러면 나는 나의 시꺼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쓱해졌다. 자, 어땠다? 자, 뿌듯하다. 자부심이 느껴진다. 자부심. 자, 지금 노새를 되게 사랑하고요. 노새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 아버지도 그런 심정일까? 이런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괜히 이랴 하면서 고삐를 잡아 끌었다. 나는 사실 새 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걔네들은 집안에서 무얼 하는지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는데 나온다 해도 저희네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구동네 아이들을 붙여주지 않았다.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걔네들더러 끼워달라고 한 일은 없으니까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할 것은 없었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왜? 너무 달라. 대조된단 말이야.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희망스럽게 어떻게 짓궂게 놀지 않았다. 아주 짓궂게 놀았다. 걸핏하면 싸움질이요. 걸핏하면 욕질이었다. 말썽은 어찌 그리도 잘 부리는지 아이들 싸움이 커진 어른 싸움도 끊일 날이 없었다. 그러자니 구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 동네 골목에까지 진출했다. 그 같은 골목이라도 새 동네는 조금 널찍한 데다가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잦지 않아서 놀기에 좋았다. 자, 그러니까 그 판잣집들 모여있는 구동네만큼 집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아니고 좀 널찍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새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 별로 어울리지 않고요.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대면대면하게 자 대면대면한 건 어떻게? 친밀감 없이 대했었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만은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 왜? 노새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노새를 좋게 말해줄 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툭 치거나 콧쟁이 같은 걸로 건드리고,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머리를 쓰다듬는 척 하면서 콧잔등을 한 대씩 쥐어받고 하기가 일쑤였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자, 그럼 아버지의 성격 어떻다? 말수가 적다. 약간 과묵하다. 자, 과묵하다는 거. 자, 화내는 일이 드물어요. 약간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이죠. 차분함. 아버지도 이런 때는 눈에 불을 켜고 개구쟁이들을 내몰았다. 이 떼갈놈의 새끼들. 노새가 밥 달라든 옷 달라든 왜 지랄들이야. 자, 아버지가 화를 내는 이유는요. 역시 아버지도 노새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노새에 대한 애정 또는 노새를 아끼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핵심은 몇 번까지 봤니? 3번까지만 보고 4번부터 안 봤으니까 앞에 페이지 핵심부터 잠깐 볼게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봤더니 자, 우리 노새가 등장했고요. 자, 노새를 대하는 태도가 구동네 사람들과 새동네 사람들이 다른데 그 이유? 구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떻다? 늘 보던 존재. 자,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 아까 노새는 뭐랬어? 시대에 뒤처진 존재. 바로 구동네 사람들도 시대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그냥 익숙한 거야. 자, 새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자, 부드러운 눈길로. 자, 귀여워하고 신기해요. 왜? 이 사람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새가 아직도 있어? 하고 신기해하자.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낯선 동물이라는 거. 바로 노새는 구동네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의 핵심 5. 자, 구동네 아이들과 새동네 아이들도 많이 다르죠. 구동네 아이들은 밖에서만 놀고요. 싸움질, 욕질하고 말썽을 잘 부리고 노새를 괴롭혀요. 새동네 아이들은 자, 공차기, 배드민턴하고 놀고요. 집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들끼리만 놀고 노새를 보면 놀라거나 칭찬하는 모습 역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아래 내려가서 핵심 꼭꼭 정리해 봅시다. 자, 소설에 나타난 당시 삶의 모습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바로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연탄 배달을 하고 있어요. 자, 노새. 자, 2, 3년 전부터 문화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문화주택. 자, 그리고요. 슬래브집과 판잣집이 섞여 있죠. 슬래브집. 그리고 판잣집이 섞여 있고요. 자, 구멍가게에 환타, 미린다, 퍼머스트 아이스크림이 놓이고 슈샤인보이가 다닌다. 자, 그래서 뭐다? 바로 70년대 서울 변두리의 동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의 차이. 자, 구동네는 경제적으로 안 좋아요. 그날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자, 그래서 거칠고 투박합니다. 새동네 사람들은 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인데요. 자, 개인주의적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폐쇄적인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살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발달. 자, 이제 전개로 가면 노새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내력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새가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 자, 노새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자,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죠. 과거, 회상.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소설은 뭐예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순서가 섞여 있는 입체적 구성의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자,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자, 아버지 원래 마부야. 누군가가 노새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해왔다.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자, 웃돈, 더 얹어주는 돈을 웃돈이라고 하죠.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자, 그러니까 말과 노새를 바꾼 이유는 바로 이 말이 잔병치레가 잦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버렸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지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자 왜냐면 연탄 배달해야 되니까 노새를 한 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새와 말을 맞바꾸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디 약하게만 보였다.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짐을 나르겠느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 부타 옳다 그르다 말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말이 우리이지 그것은 방과 바로 이따에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에 있었다. 자, 우리 집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가 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힝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자, 점점점 그럼 노새랑 나는 정이 들어갈 겁니다.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뒤치다거리는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큰형도 더러 돌봐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졌다.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 형이 있기는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이 늘상 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 자, 그러니까 나 혼자 한단 말이야.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는 회색빛이었는데도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차츰 연탄때가 묻어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자, 우리 검정빛, 자 바로 요거 잘 봐주세요. 원래 회색인데 검정빛으로 변해요. 여기서 검정빛은 고된 노동을 의미합니다. 바로 연탄가루가 묻어서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된 노동, 고단한 삶, 고달픈 삶,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달픈 삶을 보여주는 역할합니다. 검정색. 엉덩이 깨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있었다. 내가 깜냥으로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도 자 정성을 다했는데 우리 깜냥 무슨 뜻이에요? 우리 우리말입니다. 스스로 일을 헤아린다. 스스로 헤아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깜냥으로 무슨 뜻?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지성스럽게 지극히 정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도 자, 우리 소설에서는 단어뜻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봐줘야 되겠지? 자, 하는데도 연탄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히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 한바탕 배달을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 어때? 다시 까매져요. 하지만 노새도 내 그런 정성을 짐작을 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른 체를 했다. 자, 여기까지 뭐예요? 이제 2년 전에 노새가 들어오면서 점점점 나와 노새는 정이 들어가고 나와 노새가 친해져 갔었는데 그랬는데 오늘은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사건 바로 노새가 달아난 사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없어. 근데 다시 어저께로 다시 거슬러 가죠.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자, 바로 노새가 달아나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 사건 전개 뭐다? 역순행적 구성. 2년 전에 노새가 들어왔고요. 오늘 노새가 없는데 어제 하고 다시 어제로 가. 왔다 갔다. 역순행 또는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입체적 구성. 같은 말이에요. 역순행적 구성이다. 입체적 구성이다. 자,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자, 그래서 오늘에서 어저께로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 되고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도리 없이 어쩔 뭐 할 수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대로 신용일 뿐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왜? 힘들까봐 자식을 사랑하니까 힘들까봐.
자, 내가 공부 다 했어요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진 않았다. 그러나 연탄을 씻거나 부릴 때, 연탄 내려놓을 때 내가 거들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그걸 말렸다. 왜? 내리는 건 힘드니까 자식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디만 졸졸 따라다녔다. 자, 그럼 이때 아버지는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식도 어때? 아버지 쫓아다니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바로 가족 간의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 변치 않는 가치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 특히 이 나라는 아이는 어린 아이로서 아버지가 연탄 배달하고 새카만 몰골로 다니는 것을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 자, 계속 보면 자, 그러면 자, 망아지 모양 졸졸 따라다녔는데요.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에를 들어서고 있었다. 자, 가파른 골목길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가파른 골목길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힘든 삶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건, 바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거나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선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거나 필연성을 부여하는, 특히 필연성 부여하는 걸 우리 복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얘기가 앞뒤가 조금 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가게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 일만 맡고 있다.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날라다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 따르는 구전 뭐냐면 중간에서 받는 보수. 그러니까 내가 물건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연결해주고 받는 걸 구전이라고 해. 자, 연결 보수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자,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 자,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라고 그랬죠? 오늘날에 비춰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새카맣게 하고 연탄 가게 주인도 아니야. 연탄 배달 일만 한단 말이야. 이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린 나의 모습. 이것에서 나를 반성할 수 있을 반성. 물론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울 수 있을 거야. 근데 안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바로 이런 면에서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다. 연탄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마나오, 자, 말 별로 없다고 그랬지?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차 영감은 집 찾는데 귀신이라니까 잘 찾는다 하면서 혀를 내두를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보내며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댁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그 가파른 골목길로 왔죠. 자, 이러자 아버지는 미리 노새 고삐를 낚아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우리 맨 처음 부분에도 이런 내용 있었죠? 바로 이 가파른 골목길만 오면 한 번에 힘을 모아서 확 올라간다고 했어.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자, 아버지의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자, 바로 1인칭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뭐한다? 외양묘사로 나타내줍니다. 외양묘사, 간접적 제시죠. 아버지 지금 있는 힘껏 당기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자, 계절이 겨울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마차가 밀릴 수밖에 없죠. 자, 힘든 이유가 나옵니다.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도 다행이었다. 사람들이 자 지금 사람들은 어때?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는 않았다. 자 어떻다? 개인주의적이다. 자 타인에게 무관심하고요.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개인주의적이다. 자 각박하다. 각박한 세태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 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간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어 줄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자, 어린 나조차도 그래, 이걸 도와줄 사람은 없어. 자, 각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자.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내려 오고 있었다. 돌을 괴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자, 아버지는 원래 노새를 사랑하고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데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해댔다. 이랴 우라질 놈의 노새 이랴. 자 왜? 지금 급하단 말이야. 자 마음이 아버지 어때? 조급해요. 자, 여기서 빨리 안 나가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조급하고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자 지금 못 올라가니까 아버지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어요. 자 노새도 최선을 다합니다. 보시면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판은 이미 그른 판이었다.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이제 더 못 버티고 살짝 발을 드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쳐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부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을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 내박쳐진 무슨 뜻? 내던져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자 노새가 달아납니다. 자 바로 이름 뭐예요? 노새가 바로 이름 뭡니까? 노새가 달아난다. 자,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내 노새. 자, 아버지 어떨까 지금? 자, 놀람, 방황.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자, 얼굴이 새하얘져요. 자, 아버지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다는 거.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스럽다는 거.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자, 가장 필사적으로 노새를 쫓아갑니다. 노새를 쫓는다고 하면 이상하네. 쫓아감. 자, 바로 우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인칭 관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심리나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 간접적 제시죠. 우리 아까 외양 묘사도 마찬가지로 간접적 제시입니다. 인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1인칭 시점에서 다른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다른 인물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간접적 제시를 쓰거나 혹은 자기 맘대로 추측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아버지의 특징부터 한번 볼까? 자,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자, 과묵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침착한 성격이고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어린 아들이 쫓아다닐 때는
야 가서 공부나 해 하다가도 다 했어요 하면 데리고 다니는데 힘든 일은 안 시킬 거야. 자, 주변 사람들도 길 잘 찾는다고 믿어줍니다. 바로 70년대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가부장적인 시대이기도 하죠. 자, 노세의 상징적 의미 별표.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립니다. 자, 바로 중요한 거 여기죠.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앞에도 핵심 정리 넘어간 거 보시면 이 부분에 9번에서 나옵니다. 노세의 상징적 의미. 자, 바로 나의 아버지. 자, 나의 아버지랑 노세는 같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 여기서 따라가면 좋겠지만 아버지는 어때?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거야? 힘들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일단 15번까지 풀게요. 자, 그럼 우리 차단락 볼게요. 차단락. 자, 차단락 보시면, 자, 이제 아버지가, 자, 노새를 잡으러 뛰어갑니다. 내 노새, 내 노새. 자,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 내면서 노새가 달려간, 자, 조용. 자, 곳으로 뛰어갔다. 자, 그럼 아버지 어때? 노새가 없으면 연탄 배달 못한단 말이야. 지금 굉장히 절박한 심정. 절박함.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쪽에서는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자, 노새로 인해서 달아난 노새로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겁을 해서 길 옆으로 비켜서고 뒤따라오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한 분이 이런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찍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자, 택시가 춤을 추네. 사람같이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고 금세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골목은 어느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다나 봐.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지 않아? 그 사람들이 어때? 노새가 달아나는데 그냥 구경만 해. 그 자기네들끼리 떠들기만 해. 자, 이렇게 어떻다? 자, 좀 각박하다. 도와주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또 올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별꼴이야. 자, 뭐래?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이라고 했고요. 말마차 시대적 배경 보여주는 소재고. 자, 어떻다? 바로 노새 마차는 시대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노새 마차 혹은 노새는 시대와 맞지 않는 존재다. 시대에 뒤떨어진 혹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뜀박질 쳐갔다. 자, 아버지는 급하단 말이야. 내 노새.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행동을 역시 보여주는 간접적 제시. 자, 아버지 왜 주저앉았을까? 너무 절망적이죠. 이제 노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일을 해? 절망적 혹은 절망감. 아버지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감이라고 쓸까? 절망감. 자,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자, 아버지를 더 걱정해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고 했다.
자, 바로 어린아이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자, 아버지의 심리, 아버지는 실망과 깊은 낭패에 빠져 있어요. 저희가 보니 아버지의 심리. 자, 아버지가 너무 슬퍼 보인단 말이야. 자,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옆으로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자, 아버지 얼굴이 근육이 실룩실룩해. 아버지 지금 어떠니? 지금 아버지도 울 것 같은 기분이란 말이야. 아버지 얼굴이 실룩실룩합니다. 자, 이게 옆 얼굴에 보였다. 자, 아버지가 울 것 같으니까 얘도 어때? 불현듯 슬픔이 북받쳐 올라와요. 자, 나도 같이 슬퍼져. 그래서 내 눈도 쓴벅거렸으나, 자, 눈물 날 것 같이 눈물 끔벅끔벅 했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자, 아버지를 좀 더 이끄는 모습.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노새를 찾아야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 쳐다봤다.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자, 사람들은 어떻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인. 타인의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 듯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처진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다. 터덜터덜 걸어서 내 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자, 노새가 어디로 달아나는지 모르니까 막막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아버지는 저쪽 길로 가세요. 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자, 아버지 굉장히 뭔가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마구 뛰었다. 지금 빨리 노새를 찾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자, 바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오고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바로 도시화가 진행 중인 바로 번화한 거리. 도시화로 인해서 자, 굉장히 번화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런 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네, 이런데 무슨 노새야. 노새는 시대와 맞지 않는 존재네. 너무 뒤처진 존재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사람들은 또 어때?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어때? 무관심합니다.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다. 똑같아요. 역시 무관심하고요. 자, 개인주의적입니다. 계속 각박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마구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자, 시간이 흐르죠?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자, 왜?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동차가 다 노새로 보입니다.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휙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자,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 우리 그중에, 그런데도 그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우리 노새 어떻게 생겼는데요?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 자, 우리 노새에 대해서 묘사를 쭉 해줬는데 어떻게 묘사했어? 너무 예쁘네. 바로 노새를 사랑하는 마음, 노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요것을 보여줘요. 묘사를 통해 노새에 대한 애정. 그래서 노새를 찾아서 뛰어다닙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설친 채였다. 자,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버지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멈출 수 없어. 왜? 빨리 노새를 찾아야 돼.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 몇 번 고꾸라지기도 하였다. 자, 그만큼 어땠다? 자, 그 마음이 너무나 절박해요. 자, 그랬더니 도로는 어떤 신사 아저씨의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는 이 녀석아 어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덜어는 어떤 아주머니의 치마꼬리를 밟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디 두고 다녀?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각박한 현실, 바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왜? 지금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어린애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저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치마를 밟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 깜깜한데 왜 이렇게 뛰어다니니? 너 집을 잃어버렸니? 집은 어디니? 하고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거보다 왜 부딪혀?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이 신사 아저씨나 이 아주머니는 어떤 인물이다? 바로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인들을 나타내 줍니다. 타인의 무관심한 사람들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타인의 무관심. 자,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해요. 우리 노새를 찾느라고 그래요. 하고 내 거라서 막 짓거리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진 않았다. 입안이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만큼 노새가 지금 간절해요.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자다가도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질하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그 시꺼먼 엉덩이, 자 우리 까만색 뭐라고? 고된 노동. 자, 노동을 한 그 엉덩이를 한번 두들겨주기도 했다. 나 그만큼 노새와 정이 많이 들었어.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그 큰 눈을 한번 크게 치떴다가 치는 위로 들었다가 내리곤 했다. 자, 바로 나는 그만큼 노새랑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아이들은 그런 나를 더욱 놀려댔다. 자, 아이들은 나를 놀립니다. 자, 뭐라고 놀려? 비리비리 노새 새끼. 그리고 나더러는 까마귀 새끼라고 말이다. 자, 내 별명은 까마귀 새끼야.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다닌 데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버지는 노상 늘 시꺼먼 몰골을 하고 다녔다. 옷은 물론 국방색 신발도 어느새 깜장 구두가 되어 있었다. 손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깜장 투성이었다. 어쩌다가 횡하고 코를 풀면 콧물조차도 까맸다. 자, 아버지 어떻다? 다 까매. 다 까매요. 자, 까맣게 연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다니고요. 노상 시꺼먼 몰골입니다. 옷도 신발도 깜장 구두고요. 손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검정투성이고요. 자, 콧물조차도 까매요. 자, 우리 까만색 뭐라고 그랬니? 바로 고달픈 삶, 고된 노동. 자, 아버지도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간다. 노새와 아버지 같다. 다 어떻다?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아버지의 고달픈 삶.
검정색으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바로 뭐 때문에?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눈 하나만은 퀭하니 크게 빛났다. 자, 아버지는 이렇게 새까맸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불러댔으나 차마 대놓고 그러진 못하고 혼나니까 아버지한테 못하고 만만한 나만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저희네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지들 아버지도 다 그래. 자,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만 기계와 함께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뻥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러 튀겨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종다리네 형님은 번데기 장수였다.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달래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길이더러 뻥, 종다리더러는 뻔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순철이, 귀다리도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 얘는 뭐라고 생각하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별로 상관없어. 자, 얘 어떻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 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야. 쟤네들도 다 그런데 뭐. 자, 근데 이 친구들, 부모님 혹은 친구들의 가족들이 무슨 일 하는지 왜 보여줄게? 이 사람들은 다 변두리 우리 동네, 구동네에 사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 바로 다 아버지와 다를 바 없고 노새와 다를 바 없이 시대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져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 부모님들 무슨 일하고 별명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동네 사람들도 어떻다? 노새랑 똑같아요. 경제적 형편은 넉넉하지 않고 다 힘들게 그날 벌어먹고 살고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노새를 찾다가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자, 아버지가 안 왔다는 건 역시 여전히 노새를 찾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겠지?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빗김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찾았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자, 그만큼 이거 긴박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 자, 그래서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댔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올려시고 하였다. 자,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자, 통행금지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소재. 자,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자, 왜 힘이 다 빠졌을까? 노새를 찾지 못한 절망감이야. 노새를 찾지 못한 절망감. 지금 어떻게 밥 먹고 사냔 말이죠.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자, 되게 중대한 일이거든요. 자, 작은 형도 1일1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이제 오니?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들어눕고 말았다. 자, 지금 입맛도 없어. 아버지의 절망적인 심정을 행동을 보여주면서 나타내주는 역시 간접적 제시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답게 순수한 추측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거리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 바로 어린아이인 순수한 서술자이기 때문에 순수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 바로 서술자의 순수한 추측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 아빠는 사실 지금 뭐니? 더 중요한 거 아버지의 걱정은 내일부터 어떻게 돈을 버냔 말이야. 이게 걱정인데 얘는 저거보다 아마 정근 노새 바로 걔 걱정돼서 그러는 걸 거야 라고 순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자, 마부.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출고 말마차를 끌었다. 말마차. 어쩌다가 소달구지 끄는 적도 있기는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자, 다음 페이지.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자 3륜차 바퀴 3개 달린 차.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긴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낀 적도 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자, 시대가 변화해요. 3륜차가 등장합니다. 그럼 아버지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뭐해? 계속 노새마차를 굴려. 그러니까 어때? 일감을 자꾸 잃고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래?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 여기 아버지의 말 뒤에 숨은 오기는 도대체 뭘까? 자, 아버지는 어떻다? 약간 마부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있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부로서의 자부심 어디서요? 여기 혹은 아버지 어떤 자존심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기죽기 싫단 말이야. 기죽기 싫은 자존심. 그러니까 마부다 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자면 돈이 있었으면 3륜차를 살 수도 있잖아. 근데 3륜차 살 돈은 없어. 근데 어때? 그게 뭐 별거야. 지금 휘발유도 안 나오는데 그거 하면 뭐해? 라고 약간 자존심을 세우는 거다. 자존심을 부리는 거다. 라고도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아버지는 마부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낸다. 혹은 한편으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자존심을 세우는 거다. 아닌 척 하는 거다. 자,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자,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잠에 빠져들고요. 여기로 할까? 잠에 빠져들었다 라고 해서 바로 거단락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꿈이 이어지게 됩니다. 꿈. 자, 잠 속에서 꿈을 꾸게 돼요. 자, 우리 꿈이 하는 역할도 있는데 우리 1인칭 관찰자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 외에는 서술할 수가 없어. 근데 노새가 지금 달아났잖아. 달아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몰라. 그 서술을 못하죠. 근데 독자에게 얘가 그냥 달아나서 우리가 아버지가 일하기가 어려워졌어.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더 다른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 요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일단 꿈이 합니다. 그래서 꿈은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1인칭 서술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얘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꿈으로 나타내줘요. 자, 그리고 약간 결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꿈을 끝까지 보고 나면 노새를 찾지 못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앞에 가파른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건 전개에 필연성도 부여해 줍니다. 걔가 복상. 얘는 그냥 암시만. 꿈 꿨다고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암시만. 독자한테 이럴 거야 라고 약간 분위기만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러면 우리 오늘 진도는 꿈 전까지 나갈게요.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풀어야 되니? 28번까지 풀겠습니다.
응.